라이키쌤입니다. 선생님이 별명에 내문 학생들이 있어서 간단히 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저에게 주시고요. 나이와 키는 묻지 우리는 마세요. 나이키쌤. 동태중학교 국어 온라인 수업 두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전영필의 삶을 전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여된 과제를 추가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였죠. 전영필 선생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의 의도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어 온라인 수업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세부적으로는 읽기의 과정과 점검,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독서 기록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제목 보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책을 읽었으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책은 읽었는데요.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질문을 좀 살짝 바꿔볼게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가면요, 뭐 배가 아프다든가 혹은 입안이 찝찝한다든가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하다거나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집중도도 높고요. 그런데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 그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책을 읽었으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화장실 예를 들어보니까 알겠죠. 목적이 없어서입니다. 자신이 지금 책을 읽는 목적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미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책을 능동적으로 읽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책의 내용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 읽기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죠? 책을 읽었으나 기억이 안 나는 결국 책 읽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무리 선배 얘기해봤자 믿지 않을 거니까요. 이번엔 과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게 되었을 때 뇌의 변화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전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대뇌는 은유 능력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그리고 뇌와 측두엽, 전두엽 전체가 독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독서를 할 때는 표시된 뇌의 전체 역할이 활성화됩니다. 뇌의 신경세포 전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는 만 15세 이전에 거의 완성됩니다. 이 시냅스는 가장 활발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냅스가 가장 활발한 만 15세 이전 독서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독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독서 초보분들은 뇌가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독서 수련가는 뇌가 이미 활성화되어 그 기억이 오래 유지됩니다. 독서 초보? 아니면 독서
송년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나요? 자, 혹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뇌를 한번 만져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번쩍인다고 느낀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볼 마음 들지 않나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고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한심한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책 읽기는 말 그대로 효과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읽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읽기의 과정을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네,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어 교과서 77쪽을 보면요, 76, 77 이렇게 읽기의 점검과 조정이라는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앞서 얘기한 효과적인 책 읽기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77쪽부터 89쪽의 내용 한번 참고해 보세요. 책을 단순히 읽는 것에 벗어나 읽기의 전략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다는 거 굉장히 끌리지 않나요?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해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매력적인 독서 방법을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의 과정과 점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의 과정은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읽기 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이 글을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글을 읽기 전에 알아보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간송토냥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간송토냥필입니다. 이 제목으로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인물인 살펴보는 겁니다.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거죠. 다음, 표지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를테면 표지 그림에 이런 미인도가 그려졌다면은 이 그림 신윤복의 그림인데요. 신윤복의 그림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네.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게 읽기 전 단계 활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읽기 중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애초에 읽기 전에 목적을 정했다면 그 목적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전기문을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인물의 삶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야. 이걸 잊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읽기 중 활동의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질문,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간송이란 뜻은 무엇이지? 사전을 찾거나 인물 백과사를 찾아 간송이라가 호가 어떤 의미라는 걸 알게 되면 그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읽기 중 활동의 또 다른 질문,
자료를 찾아가면서 관련된 이해를 넓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천황매병 어떻게 생긴 인물이지? 고려시대 청자가 왜 유명한지 알아봐야겠어. 이런 것들이 자료를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 읽기 중 활동의 이해가 되겠죠. 다음 질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간송이 2만원이라는 거금으로 우리 문을 지켜내려고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 뭐 더 나아가면 2만원? 2만원은 지금은 어느 정도의 돈이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읽거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형필이 천황매병을 구하던 순간에 대화를 다시 곱씹어봐야 되겠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이외에도 읽기 중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만 예를 들었고요.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읽은 후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글을 다 읽은 후에 하는 거죠. 표나 그림 활용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죠.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읽은 후에 하는 활동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읽고 다른 갈래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간송 전형필이 매병을 사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그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혹은 글의 내용을 확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자신의 전체선 희생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산 전형필을 본받자는 것이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전형필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확대해 보는 거죠. 이게 읽은 후에 하는 질문, 읽은 후의 활동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단계를요 계속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난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힘들었어. 이 글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 앞으로 모르는 한자가 난다면 다음에는 찾아가면서 전기문을 읽어야겠어. 이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계속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읽기 과정 전체를 보완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기 전 과정 그리고 읽기 점검은요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읽기 전의 활동, 읽기 중의 활동, 읽은 후의 활동. 이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각각의 단계에 맞는 질문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활동이 단계라고 해서 각각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각 단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과 보완이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읽기의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읽기의 과정과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내용 정리가 좀 되나요? 여러분들의 정리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처럼 좀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빨간 핵심 한번 쭉 보세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기억이 나는 원리와 책을 읽는 과정을 점검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면서 크게 2가지를 안내를 할 건데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거 뭡니까 이거? 아침 독서 시간의 모습이죠? 아마 이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건데요. 이 아침 독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식을 하나 줄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책을 읽고 핵심어 3개를 작성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발자취를 남기다 보면 추후에 독서 기록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날 해야 될 분량을 하루에 밀려 쓰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기록해보세요. 선생님들은 독서 습관이 잘 길러진 학생에겐 분명 그만큼의 칭찬을 해줄 겁니다. 2번째, 선생님들은 읽기 과정을 기록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94쪽과 95쪽 펴보세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94쪽에 보면요, 이런 독서 기록자 양식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 과제입니다. 이 양식대로 한번 자신이 읽은 책을 여기다 기록을 해보세요. 읽기 전, 중, 후에 맞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들을 답하다 보면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기 점검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강 정리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책을 읽으려면 읽는 목적 정하기와 같은 읽기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다음,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독서 기록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